안녕하십니까. 오늘 성형외과 정보 플러스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꺼풀 수술하면 역시 동양인들이 가장 흔히 받는 성형 수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졸업 직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쌍꺼풀 수술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꺼풀의 수술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어떤 방법인가 잘 아시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한국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자유롭게 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직 쌍꺼풀이라든지 미러클 쌍꺼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컨퓨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팬시한 이름들이 다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수십 가지 방법을 역시 이 세 가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몰법입니다. 스티칭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절개를 전혀 하지 않고 매몰, 그러니까 스티칭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다메드 매몰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몰법이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을 땐 매몰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분 절개법, 복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몰법과 절개법을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복합시킨 방법을 부분 절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쌍꺼풀 수술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매몰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흉터가 나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매몰법의 장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매몰법은 역시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매몰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나 인터넷에 보면 매몰법으로 하지만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매몰법은 역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절개법보다 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절개법은 매몰법에 비해서 풀어질 확률은 줄어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터가 좀 더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복합한 부분 절개법이 젊은 환자분들한테 가장 파퓰러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쌍꺼풀의 모양이나 사이즈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겠죠.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수술 전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이 환자분은 너무 크지 않은 속 쌍꺼풀보다는 조금 큰 쌍꺼풀을 원하시는 환자분이죠. 수술 후에 쌍꺼풀의 한 3분의 2 정도만 보이는 쌍꺼풀을 만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가장 파퓰러한 쌍꺼풀 종류입니다. 네, 전에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을 할 때 전혀 수술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쌍꺼풀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성형 수술이 많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요즘에는 수술한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그거보다는 좀 더 예뻐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한 것처럼 조금 보여도 상관은 없으니까 좀 큼직한 그런 쌍꺼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왼쪽에 수술 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수술 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약간 미디엄 사이즈의 쌍꺼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쌍꺼풀 전체의 모습이 다 보이죠. 가린 부분 없이. 그리고 그런 대신에 수술 전에 비해서 눈만 커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졸린 듯한 인상이 밝은 인상으로 바뀐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환자분은 쌍꺼풀의 안쪽이 코 쪽으로 가면서 숨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보이는, 쌍꺼풀 전체가 다 보이는 코 쪽으로 쌍꺼풀이 열려 보이는 쌍꺼풀을 선호하신 분이고요. 수술 전에 비해서 오른쪽에 수술 후 모습 보시는데요. 코 쪽으로 가면서 앞쪽 쌍꺼풀이 다 열린 상태로
나온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젊은 남성분 쌍꺼풀 수술을 원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위쪽에 약간 짝짝이 쌍꺼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쌍꺼풀, 그리고 짝짝이가 아닌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대칭인 쌍꺼풀을 원하셔서 수술 전 모습보다 밑에 수술 후 모습, 좀 더 대칭인 쌍꺼풀이 나오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남성분들 성형수술할 때 중요한 것은 여성분들과 달리 화장을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 화장 보통 안 하시기 때문에 큰 쌍꺼풀보다는 작은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여러 가지 쌍꺼풀 수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모양,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쌍꺼풀 수술이 워낙 오랫동안 시술돼 왔던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중년에 있는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해 오시고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 시간에는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